자, 교재를 보시면 212쪽에 보면 동사물권 변동, 사람이 동사에 가진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동사물권 변동은 반드시 인도. 188조 있죠, 보세요. 법조문 봐보세요. 212쪽에. 동사물권 양도 효력. 동사량 물권 양도는 그 동사 뭐하여야? 인도.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다. 부동사는 등띄어야. 동사는 인도하여. 둘 다 형식인데 동사물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린 부동사 민법이지 동사 얘기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 213쪽에 무권리자부터 선의취득 이 파트 굉장히 중요했어요. 1회 때부터 한 15, 16회 때까지는 한 7, 8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산 중개할 일이 뭐 있냐. 다 부동산 중개하지. 그래서 최근은 10년간 한 번 나오는 파트 됐어요. 10년간 한 번 나오는 파트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여. 10년에 한 번 나오고 하면 범위를 훨씬 넓혀야 돼요. 이거는 무시하세요. 동산 이야기는 다 무시해라. 그렇지만 모의고사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고사는. 그렇지만 실제 시험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자, 이제 어디 피시냐면 216쪽에 물건의 소멸. 물건 소멸이요. 여기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모든 물건에 우리 물건 8가지가 있어요. 모든 물건의 공통적 소멸 사유야. 물건은 다음에 ten이 벌어지면 모든 물건은 다 공통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개개의 특별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유치권은 유치가 점유를 상실하면,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 버리면, 용의물건은요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그런 것들은 특별한 소멸 사유고 특이한 소멸 사유고 모든 물건 공통 소멸 사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건은 일단 목적 멸실하면 모든 물건 자동으로 다 소멸한다. 소유권이건 전세권, 자산권이건 물건이 없는데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 뭐 하잖아도 부동산 등기를 말소 등기하잖아도 다 소멸되는 거다. 이게 올해 나왔죠. 목적 멸실. 모든 물건은 등기하잖아도 다 소멸되는 거다. 목적 멸실하면. 그 다음에 소멸시효 보다 3번 소멸시효. 그런데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요.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면 다 없어지는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이 전세권은 약간 견해드리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에 설정에 따라도 몇 년이냐? 20년이야.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소유권이, 점유권이, 유치권이, 저당권이, 질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는 말은 없어요. 용의물건만 소멸시효 걸려. 몇 년? 20년.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지상권도 지역권 다 없어지는 거야. 걸려요. 또 하나는 혼동이라는 게 있어. 혼동. 이거 완전 등기 문제인데 혼동 문제는 제가 심화에서도 한번 할 것이고 요약에서도 할 것이고. 왜? 저는 올해 혼동을 예상 문제로 꼽아요. 혼동을 한 3, 4년 되면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봐요. 그러니까 네가 꼽으면 정말 나오니? 나올 확률이 좀 커요. 예.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예. 자, 보시죠. 혼동이요. 그죠? 혼동이라는 게 있어. 혼동. 물건 소멸 사유죠. 혼동.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혼동. 도움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그래요. 안 됐어요. 왜? 일본식 한자보다 일본말. 이게 한국말이면 쓰는 순간 알아들어야지. 혼동 일본 한자 용어예요. 혼동이 뭐냐?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은 권리 어떤 물건 얘기하는 거 물건. 우리가 이제 물건 얘기하지 맙시다. 어떤 권리가 있어. 이런 권리가 있어. 근데 이런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권리를 포함하는 더 큰 권리가 나에게 주어져 버리면 이 작은 권리는 자동으로 여기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어떤 작은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 포함하는 더 큰 권리가 있어 나한테 주어져 버리면 작은 권리가 큰 권리한테 자동으로 흡수돼 없어지는 것을 혼동이 벌어졌다 불러요. 자 보세요. 내 이 건물의 전세권자야. 내 이 건물의 임차이냐 세입자야 임차인이야. 난 내 계약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지요. 근데 내가 그 건물을 매수해버렸어. 매수해 소유권을 취한 순간 내가 내 건물의 임차권, 내 건물의
전세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취득되는 순간, 소유권 등가 나는 순간 그 전세권의 임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뭐가 벌어졌다? 혼동. 내가 돈 1억 빌려주고 친구 부동산에 1억짜리 저당을 잡았어요. 내가 너 내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라도 1억 받아가겠다. 근데 그 어떤 토지에 저당 잡은 저당권자인데 저당 잡은 토지를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뭐 증여를 받았던 뭐 하다못해 상속을 받았던 매매를 했던 내가 소유권 취득한 순간 내가 내 부동산에 저당 잡은 거여서 의미가 없잖아요. 소유권 취득한 순간 저당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혼동에 의해서. 근데 혼동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작은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야. 내 의사와 관계가 소멸되는 거야. 법률의 규정이야. 따라서 전세 등기하는 사람한테 저당권 등기하는 사람, 토지에 지상권 등기하는 사람한테 그 토지 소유권이 거물소유 주어지는 순간 그 지상권은 그 전세권은 저당권은 뭐 하잖아. 등기를 뭐 하잖아. 그 등기를 말소인지 하잖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등을 떼어봤더니 어느 등기부 을구에 저당이 잡혀 있어? 저당금 1억 원. 근데 말소 등기가 안 돼 있어? 누가 소유자인가 봤더니 저당 잡은 사람이 소유자야. 그럼 그 등이 말소 등기 안 해놨더라도 그 저당 어떻게 된 거야? 소멸된 거야.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 혼동이라고 그러는데 혼동은 물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야. 혼동은 물권, 채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야. 물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도 혼동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돈 1억 원 빌려줬어.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따로 있는 거예요. 1억 빌려줬어. 그럼 정확히 보면 난 아버지한테 1억의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상속받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돈 받고 있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1억짜리 채권은요. 아버지한테 상속받는 순간 상속이란 재산도 받고 의무, 채무도 받는 거니까 내가 나한테 돈 받고 있는 꼴이 되잖아. 그 채권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돼야지. 자,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은 물권의 채권이에요. 이거 대답 안 하면 나 기절한다 아주. 나 지금 쇼크 먹었어. 나 어지러워 막 지금. 나 좀 이따 쓰러질 거야. 소유권이 물권의 채권이에요. 물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여기도 혼동 벌어져. 자, 내가 어떤 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응?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뭐 2억에, 임차계약 맺고, 나 세입자야. 절신거 다 해놨어, 내가. 근데 임차가 살고 그 주택을 매입해버렸어, 내가 2억 5천에.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등기 내는 순간 임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혼동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럼 물권과 채권 간에도 혼동 벌어져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혼동은 물권 소멸 사유가 물권 채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 물권과 채권 간에도 혼동은 벌어지고 채권 간에도 벌어지고 물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건데 바로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 가장 기본적인 사례야. 근데 시험은 그래요. 40문제 중에서 뭐 한 5문제는 뭐 이런 것까지 내고 난리야. 좀 어렵네 하지만 한 30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아. 늘 듣던 얘기야. 응?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정답이 어려워. 2번이 3번인지. 이런 문제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이거 소처 맨날 배운 거네. 혼동 나왔어. 근데 정답 고르려면 2번도 정답 같고 3번도 같고 2번을 찍으면 3번이 정답이고 3번을 찍으면 2번이 정답이고 어쩌면 이렇게 머피 법칙인지 둘 중 하나 찍으면 안 맞아. 그거 둘 중 하나 찍으면 안 맞는 거 그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가 근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4문제를 고민했어.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거 4번 아니면 5번인데 고민해. 찍었는데 다 틀렸네? 4개를? 그럼 얼르면 어떻게 돼야 돼? 확률은요? 2개 맞고 2개 틀려야 되는데 절대 확률이 안 나와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항상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알아. 모의 같은 거 출제해 보면 알아요. 항상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답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항상. 내일 정답을 3번으로 하려고 그래. 정답을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뭘 만들 거예요? 유사정답. 정답처럼 보이는 걸 하나 집어넣는 거야. 사람들 속으라고.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운 것을 넣고 유사정답은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요거 2번이 딱 맞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딱 맞아. 그게 유사정답이야. 막 고민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찍어. 그래서 내 상식과 너무 일치하는 것은 위험해. 상당히 위험해. 상당히 위험해. 그렇게 그 내는 거야. 속이라고. 그러니까 유사정답이 2번도 같고 3번도 같고 이게 정답 둘 중에 하나가 더 헷갈려. 그러면 그게 중간 난이도야. 그게. 정답이 눈에 딱 보여. 2번하고 딱 손 들고 있어. 2번. 그럼 기본 난이도야. 누구도 헷갈리잖아. 이거는 도대체가 문제는 알겠는데 2번도 모르겠고 3번도 모르겠고 4번도 모르겠어. 모르는 집에 세 지문이 나와. 이러면 이제 고난이도가 되는 거야. 상급 난이도가 되는 거야. 정답이 하나 정도가 유사하면 중급 난이도. 한 3개 점 모르겠어. 그럼 상급 난이도. 더 확 보이면 기본 난이도. 이걸 다 걸고 섞는 거예요. 자, 혼동 얘기 볼게요. 이 다음에 그런 것도 다 찍는 게 있어. 어떻게 찍을 것인지도 다 있어요. 자, 봅시다. 혼동의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얘기해야겠지. 우리 부동산 민법이니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였냐? 등기 갑구를 떼봤더니 갑구의 소유자는 갑이다라고 돼 있어. 근데 갑의 토지 등기 을구에 이렇게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 건축 보유 기간은 30년. 뭐 예를 들면 2052년까지 그 지상권자는 을이. 그런데 지상자본 목적물을 소유권을 지상권자가 취득했다. 취득했다 나와. 뭐 매매를 받았던 뭐 양도를 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다. 을 앞으로 등기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되는 지상권은 혼동이 벌어져서 이등이 말씀있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진 거야. 이게 혼동이에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원래 없어져야 돼. 이등을 말소하지 않아도 없어진 거야 이건요. 응?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더 큰 걸 소유권이 있는데. 근데 단 자기가 손해볼 염려, 가능성 염려가 있거나 남에게 타인이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이때는 소멸치 않고 작은 권리도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요게 또 첫 번째 시험 문제야. 어렵게 안 나와도 이 정도만 갖고도 우리 기출문제 많이 맞춰 보세요. 자기 손해볼 염려가 있더라. 자, 이 토지에 1번 지상 설정 등기 이따 칩시다. 2번 여기 보면 지상권이 하지 맙시다. 조금 좀 의미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1억 원 저당 채권자는 누가? A가 2번 또 다 잡혔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2억 원 저당 채권자는 B가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A는 1번 저당권자예요. 얘 2번 저당권자야. 그럼 경매에서 내 돈 1억 원을 1순위 받아갈 수 있어. 얘는 2억 원을 2순위 받아. 모자를 못 받는 거야. 근데 1번 저당권자 A가 저당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어쨌든 이루 막는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내가 내 부동산에 저당 잡은 거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혼동을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소멸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 민법 순위 승진이 원칙이잖아. 승진. 2번 순위가 1번으로 올라서잖아. 원래 이거 경매하면요 2억백이 안 나올 땅이야. 예전 같았으면요 혼동이 안 벌어졌으면 제 1억백 못 받아가. 근데 순위가 승진하는 바람에 2억을 다 받아가잖아. 누가 손해볼 염려가 있어요? 내가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후순위가 승진 올라오니까 이때는 손별치 않고 존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데 2번 저당권자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2번 저당권은 소멸해요? 안 소멸해요? 소멸해. 이거 소멸하더라도 아무도 후순위 없잖아. 제 손해볼 염려 없잖아. 이때는 이 저당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소멸. 자, 결론. 등기 보통 혼동이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 흔히 벌어져요. 이 다음에 보면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도 이제 혼동 벌어지고 여러 가지 할 거야.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보통 소유권 제한물권 간에 벌어지는데 등기부 을구에 1번이 있고 2번 순위가 있는데 1번이 취득하면 존속. 순위가 승진 올라가 봐.
얘가 1순위 올랐을까 봐. 지가 소멸 염려해서. 2번이 취득하면 이 저당권, 2번 취득하면 소멸. 이 기본이죠. 기본. 이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이 등기를 모르고는 설명이 안 돼요. 자,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등기 을구에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건축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목적은 기간은 2052년까지 누가 A라는 사람이 지상권자. 그러면 등기를 놓고 보면요. 얘는 토지 소장 아니지만 이 토지를 2052년까지 여기다 건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지상권이야. 근데 지상권자 A가 이 지상권을 돈 3천만 원 빌리고 B한테 3천만 원 빌리고 B한테 저당 잡힐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물건 중에서 소유권이 아닌 물건 중에서 전세권, 지상권 두 가지만은 저당의 대상이 되는 거야. 지역권은 저당 못 잡아요. 전세권, 지상권. 잡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3천 안 갚으면 어때요? 3천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B가. 이 지상권을 경매, 땅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2050년을 사용해서 이 지상권을 경매하겠다는 지상권을. 지상권을 경매해서 경매로 돈 받아가겠다는 거야. 2050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 지상권 위에, 이거 말표는 어떻게 하느냐. 지상권 위에 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럼 권리를, 지상권을 저당 합히면 이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해야 돼요? 부기등기로. 순위를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권리저당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저당 잡을 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순위를 유지시키면 잡아야 돼. 1. 부기 2로 지상권부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3천만 원. 저당권자는 B가. 잡아놨어. 이 돈 안 갚으면 이 지상 경매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상권자가 목적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소멸해버리면 이거 지상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소멸해버리면 등기관이 직권만 써버려. 직권으로. 따라갈 순위가 없잖아.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야. 이거 쭉쭉 지워버려요. 누구 권리 날라가요? 얘 권리 날라가잖아. 얘 권리. 이때는 이거 소멸치 않고 존속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저당권이 살아있죠.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야. 얘 권리 해치잖아. 이때는 존속이야.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그 주등기 잡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하면 안 된다. 그 소멸하면 그 주등기 그 잡은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남의 권리 해치잖아. 이때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이거죠? 뭐요?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그렇지만 혼동이 벌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모든 물건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혼동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소멸치 않는 권리 두 가지가 있어. 점유권, 광업권. 점유권, 광업권. 이 광업권을 뭐라 부르냐? 주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준물권이라고 부르고 광업권, 어권, 준물권. 이 어떤 부동산, 저 토지라 할게요. 토지의 점유자에게, 광업권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얘들 소멸치 않고 존속해요. 얘들은. 왜 존속하나 보세요. 점유권, 광업권은 소유권과 양립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거 소멸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 얘가. 근데 갑 토지 밑에 이 광업권, 광물 채취권. 광물은 내 땅 밑에 떨어 광물은 확대해서 뭐로 한다? 광물은 국유가 되는 거야. 광물은 내 소유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정당 이익이냐 상하이번 다 포함하잖아. 내 땅 밑에 있는 모래, 자갈, 흙, 하다못해 온천수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하여튼 내 땅 밑에 있지만 광물만은 내 게 아니야. 광물만은 국유로 한다. 그래서 내가 땅 토지 소유자지만 이 광물 채취권을, 이 광업권이라고 부르는 거 광물 채취권, 이 광업권을 의뢰한 사람이 따냈어. 그 얘는 내 땅에서 광물 채취가 얘가 있는 거야.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얘가 쫓아가서 저기 파셔. 땅 내가 시세가 2배 줄 테니까 팔았어.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을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을한테 넘겼어. 그러면 을은 토지의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는 거지.
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서 광고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부동산 점유자에게 어느 토지의 광업권자에게 소유권 주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이건 소멸치 않아요. 그래서 혼돈마다 소멸치 않는 물건 두 가지 그러면 점유권, 광업권. 일단 기본강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놓는 것도 훌륭한 거야. 이제. 그럼 심화 들어가면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거 할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 문제가 봐줬는데 이게 혼자 교과서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여기 어려워요. 이게 혼동이다. 그리고 봐주시고 이 다음에 효과 같은 거 더 볼 거예요. 자 넘기시면 넘기셔요. 점유권이요. 점유권은 우리 중에 민법 공무원 사무자에 대해서 실속이 참 없어요. 참 실속이 없어. 계륵 같아, 계륵. 열심히 공부하자니 시간이 좀 그렇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말이 안 되고. 점유권은 출제비 중에 한 문제예요. 물론 32 때도 한 문제 나왔어요. 점유권은. 근데 점유권이 자세히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저기 그 로스쿨 다니는 애들 변호사 시험 보거나 할 때 걔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점유권이에요. 소유권은 뻔하기 때문에 하는데 점유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 익히게 들어가면. 점유권 어려운데 우리는 점유권 한 문제 나와요. 이 점유권은요 법적으로 많아요. 여기 법률 192조부터 210조까지 장장 18개 법정을 두고 있어요. 점유권이. 자세히 들어가면 참 어렵기도 하고 참 재미난 적인데 그런데 왜 점유권이 우리한테 출제 비중이 떨어지냐 이렇게. 다른 건 다 두세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점유는 가만히 보여. 점유는 동산 공시방법이야. 부동산 공시방법은 등기. 동산 공시방법은 점유야. 근데 중개업 볼 때 동산 중개예요? 부동산 중개예요? 부동산 중개하잖아. 그러니까 중개업 볼 때 동산 점유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야. 중개 업무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출제비용이 적어진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점유권 파트는 1회 때부터, 우리 시험 볼 때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점유권이. 그러다가 8회 때 이후부터, 요게 한 5회 정도까지는 요게 2년마다, 아니다, 한 14회 정도까지는 2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됐어. 그러다가 15회 때 이후부터 한 20회 때까지는 해마다 이거 2년마다 한 번이 나오고 한 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 근데 갑자기 미칠 척 하더니 20회 때부터 25회 때까지 막 두 문제씩 냈어 이걸요. 필요도 없는 거거든. 26, 7회 때부터 다시 돌아왔어 한 문제로. 이 중개업에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넓은 바닥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결론 못 얘기하면 둘 중에 한 군데야. 자 일단 별표 먼저 쳐놓을게요. 별표 먼저 쳐놓고 졸다가도 별표 쳐야 되잖아. 그렇죠? 별표 쳐놓고. 일단 어디냐 230페이지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판례 이론 별표 3개. 물론 작년에도 당연히 여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판례. 이건 판례는 뭐 논리가 없는 게 자꾸 봐야 돼요. 별표 3개. 그리고 이게 좀 이따 보면 답당에 많아요. 근데 하나 더 보자면 물론 여기저기 한 지문이 섞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 더 보자면 238쪽에 이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별표 3개. 별표 3개짜리 두 군데야. 그럼 여러분들 별일이 없다면 올해 33회 때 둘 중에 한 군데 만나고 올 거야. 물론 5지문 이제 한 지문이 딴 데 섞일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 하이라이트 두 군데. 그런 다음에 잡다가 많아요. 칠려면 많지. 그런 다음에 하나 굳이 더 보자면 244쪽에 점유 보호청구권 요거 별표 2개. 근데 여기 보면 32회 때 나왔다 돼 있잖아요. 나온 게 예를 들면 이거 읽다 보면 30회 때 나왔다 돼 여기저기 막 체크돼 있어요. 이게 한 지문씩 섞여 들어오는 한 지문씩. 이게 단독 독립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별표 2개. 그러면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은 세 부분이네.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점유, 보호청구권. 여기 하이라이트고 그래도 별표 하나쯤 우리가 오다 가다 쳐야 되는 게 뭐냐. 별표 하나쯤 치는 게 237쪽에 1번 237쪽 1번 점유의 추정적 교류 별표 하나, 두 개 아니에요. 하나 치시고 그래도 좀 섭섭하다.
응? 너무 섭섭하지 않니? 그러면 229쪽에 핵심 점유의 관념만 여기다 별표 하나 이 정도만 보면 돼. 내가 체크한 부분만 보세요. 응?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면 여기 예상이 안 되는데 한 문제 나오면 가장 굵은 파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기초 강의에서 점유의 개념을 기초 강의에서 약 30분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저랑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되지만 저랑 기초 강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이거 들으셔야 돼. 응? 이게 직접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들어야지 점유를 이해를 해요. 점유권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기초 강의 점유권 파트 점유에 관련되는 개념 잡은 거 30분 반드시 강의 듣는다. 그래야지 내가 앞부분을 넘어가. 왜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다시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설명했느냐. 응? 점유의 개념 잡고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까지 다 점유의 상속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별 하나 친 데까지. 여기까지는 넘기고요. 바로 시험 문제 들어갈 거예요. 응? 어디냐? 230페이지예요. 이 자주타주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심화에서도 요약에서도 기본 강의도 항상 한 번 갈 때마다 20분씩 내가 잡아서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할 거야. 이건 뭐 논리가 아니야. 판례가 쏟아지는 뭐 자꾸 봐야지 눈에 익혀요. 자, 점유를 분류할 때 점유 여러 가지 분류해. 뭐 선의점유, 악의점유, 뭐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뭐 자주점유, 타주 많이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점유를 점유자에게 자주점유다. 자주점유다. 또 하나는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분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정당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점유권이라 부른다. 도둑놈도 남의 시계 훔쳐서 차고 다니면, 도둑놈도 남의 기계 훔쳐서 기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계에, 그 시계에 뭐는 있는 거다? 소유권 없을지언정 점유권은 있는 것이다. 점유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는 물건이 바로 점유권인데 그 점유 중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지금 대법원 판례 이론인데 그러면 자주점유라는 얘기는요. 점유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에 그것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토지건 건물이건 뭐 기계 한 대건 뭐 그 물건에 소유의 의사. 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라 불러요. 그런데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는 점유는 타주라 불러요. 그러니까 타주점유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건 점유하더라도 언젠간 돌려줘야지. 언젠가 돌려줘야지 하면서 정하는 점이야. 자주점유는요. 내 거란다는 거야. 나 돌려줄 의사가 없어요. 그럼 이거 나누는 거야. 소유 의사가 있다면 자주요. 소유 의사는 타주라 부르는데 왜 나누는 거냐 이거를. 나눈 이유, 구별. 자주점유는 어떻고 타주는 어떤데 이걸 나누는 거냐. 그걸 실익은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우리가 앞번에 공부할 때 취득시효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배워요.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 여러분들 뭐 상식 아실 거예요? 오다가 들었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부동산도 소유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20년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라는 게 취득시효. 내 게 아닌 남의 것도 20년 점유하면 내 소유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취득시효는 누구? 이 자주점유자들만이. 얘들만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지. 타주점유는요. 20년 아니라 100년을 점유해도 손취득이 안 되는 거야. 취득시효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 자주점유한테만 인정하지. 타주점유자들은 20년 아니라 100년을 점유해도 소유권 얻을 수가 없어요. 취득시효 인정 여부가 달라지네. 취득시효는 누구만이? 자주점유자들만이 취득시효 주장해서 소유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타주는 100년 지나도 소유권 못 얻어요. 이 차이가 벌어지고 또 하나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야. 보통 이걸 많이 묻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무주물 선점. 이 무주물 선점의 차이가 벌어져. 선점. 이 선점이 뭐냐면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선점의 대상은 동산이야. 동산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는 거야.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못 돼. 주인이 없는 부동산 내가 먼저 점유해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인도가 깃발 꽂아놨어. 깃발. 내 거라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주인이 없는 무주의 부동산 다 구구가 되는 거고 동산에만 있는 거야. 근데 선점이 돼서 내 먼저 점유 소유권.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소유여사를 갖고 있는
이 자주점유자들만이 이게 되는 거야. 이 소유자가 없어 자주점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자 산에 가면 산토끼가 있어요. 주인 있어요? 주인 없어요? 주인 없어요? 누가 임자예요? 잡는 사람이.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갔는데 산삼이 있어. 산삼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 거예요? 캐는 사람 거예요? 캐는 사람 거예요? 얘기 볼게요. 그래요. 산삼 얘기하는 거야. 무주야 무주. 두 친구가 등산을 갔어요. 올라가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 5월 6월 달인데 그래서 바위 밑에 이렇게 쉬는 거야. 쉬는데 한 친구가 풀을 깔고 앉았어요. 근데 맞은편에 봤더니 풀이 아니야 그게. 깔고 산삼 이파리야. 산삼 이파리가 히프살이 막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산삼 이파리 뭐 인삼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깔고 막 비비고 있어. 가만히 있다. 야 이제 그만 가자야. 일어났어. 일어나자마자 마침 보고 있다가 슬라이딩 하면서 신봤다. 그래서 신봤다. 먼저 깔고 앉은 사람은 친구. 신봤다고 슬라이딩 한 사람은 다른 친구야.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야? 신봤다. 보세요. 먼저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깔고 앉았더라도 아무런 소유 의식이 없잖아. 근데 신봤다 외치는 게 뭐야?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내 걸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삼 보면 뭐부터 외쳐야 돼? 신봤다. 이 사람이 소유권자지 가서 깔고 앉는 애가 소유권자가 아니야. 신봤다. 이 소유 의사가 있어야 소유권 주는 거야. 이게 이 두 가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주냐 타주의 판단 시점. 어디를 판단할 거지? 자주는 타주인지는 이거에 굉장히 영향 미치는 거 부동산 취득시효. 남의 땅도 내가 20년 점유해서 취득시장 소유권 얻으려면 언제가 자주해야 되는 건 언제냐? 자주냐 타주의 판단 시점은 점유 개시 시에. 맨 처음에 점유를 시작할 때 점유 시에. 항상 기준은 여기야. 그냥 예를 들면 이 땅을 내가 1982년부터 점유했어. 지금 2022년이야. 30년 됐어. 82년도에 맨 처음 점유 시작할 때 그때 자주와 타주가 결정되는 거야. 이때 만약에 타주였다면 지금 30년 지났어. 나 땅 주인 나타나도 돌려줄 의사 없어. 돌려줄 의사 없더라도 자주되는 거 아니야. 계속 타주야. 이때 결정나는 거야. 이때 결정나면 끝나는 거지. 현재를 가지고 기준 갖는 게 아니야. 현재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자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시. 이때 결정나면 끝나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주나 타주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점유 개시. 그다음에 판단 기준이야. 이런 걸 제가 왜 하고 들어가냐면요. 이 다음에 이제 심한이 요약이는 가면 판례들만 계속 할 거야 이제. 한 번은 기준 잡아놔야 돼. 다시는 안 해 이런 건요. 판단 기준은 자주냐 타주냐는 점유자 마음, 점유자 의사 마음, 점유자 의사가 갖고 결정된 게 아니야. 니만 갖고 결정된 게 아니야. 아 점유자 의사가 결정된다면 다 자주라 그러지 누가 타주라 그래요. 응? 니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을 놓고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네 주관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에 많이 들어가면 누가 결정하면 객관적이야. 남들이 결정하는 건 객관적. 내 자신 놓고 결정하면 주관적.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남들이.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부동산을 뭐 건물이건 토 점유할 때 내가 땅 주인이랑 건물주 임대계약을 맺고 점유한 임대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고 점유를 시작했어. 땅 주인이 안 나타나 지금 50년 지났어. 50년 해방 60년대에 땅 주인가 이 500평만 지상 설정해 주세요. 이거 뭐 후손도 없이 죽었는지 안 나타나.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0년 전 40년 전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점을 시작했다면 권리 성질이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지. 계약 기간만 끝나면 돌릴 의사가 있는 거잖아. 나 이 물건 왜 점유했느냐? 나 유치권이야. 내 돈 안 갚아서 내 돈 갚을 때까지 나 인도 못해. 아 유치했는데 유치하는 지 10년, 20년 지나도 돈을 안 갚네? 그러니까 유치권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원래 점유가 유치권은 뭐예요? 돈만 갚으면 돌려줄 의사가 있는 거지. 돈 갚아도 안 돌려줄 의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 성질이 다 뭐야? 타주야. 이런 식으로 점유한 것은 20년에 100년 지나도 안 되는 거야. 언제? 점유 개시시에요. 이해되죠? 현재는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자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자주점유란. 이 정의를 물었어.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주점유란. 뭘 자주점유라 부르는가? 이 개념을 보세요. 개념. 뭘 자주점유 부르는가? 자주점유란. 잘 봐보세요. 자주점유란 어떤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에 어떤 물건에 이 점유권은 물건에만 쓰는 용어야. 어떤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에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내 어떤 물건에 동상이 부동산이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이래 보면 뭘 믿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래. 소유권 없는 사람이래. 뭘 믿었다. 이걸 선의의 점유의 정의예요, 이게. 자, 보세요. 도둑놈이 밤에 들어가서 명품 시계를 훔쳤어. 훔쳐서 그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니까 도둑놈이지. 언젠간 돌려줘야지 하고 훔치는 놈이 어디 있어? 도둑놈이 돌려줘서 갖고 시계 훔치는 거 아니잖아.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야. 이 도둑놈이 타주가 되면 도둑이 아니야, 그거는. 응? 자주점유야. 도둑놈이 훔친 시계 차고 다니고 있는데 이 훔친 시계, 점유하는 시계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요? 지 소유권 없는 거 알아.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을 자주점유를 하면 도둑놈은 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소유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또 자주점유란 점유한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이걸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틀리는 거야. 도둑놈이 훔친 시계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제가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도 자주잖아. 그럼 정의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도둑놈이 도취한 물건에 무슨 정당한 권리 있다고 믿어요. 도취한 물건에 무슨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요. 그치만 자주잖아. 이렇게 정의하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냐? 자주점유란. 이렇게 정의하면 틀리는 거야. 자주점유란 어떤 물건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 이것만 있다면. 그러면 이 문장들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면 헷갈릴 때는 늘 이걸 뭘 자주점유라 부르는 거야. 이 정의를 물어버리면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 응? 누구요? 도둑놈. 자, 도둑놈의 점유는 도취한 물건에 자주예요? 타주 도취한 물건에 자주점유야. 그럼 도둑놈이 도취한 물건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믿어요?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자주야? 소유권 가지니까.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 도둑놈을 생각하셔야 돼. 정의를 내릴 때. 이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지문인데 이 5가지가 우리가 기초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제가 여기 많이 봐요. 특히나 그 231쪽 봐보세요. 1번에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별표는 2개 쳐놓으세요. 작년에 제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고 막 입에 거풀 부었는데 안 나왔네? 그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올해 또 찍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자주 타주에서는 최근에 올해 또 안 나면요, 걱정 마. 내년에 또 찍을 테니까 좋아요. 언제가 나오겠지. 자주하고 타주점에 별표 2개. 자, 요거는 이제 설명하고 갈 거예요. 워낙 총리에서. 이 판례들이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주점유자였어. 자주점유였는데 이제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 이제 타주로 바뀌어.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우리는 뭐든지 부동산 얘기 취득시만 생각하셔. 그전 같으면 20년 전에 취득이 됐는데 이제는 타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전이더라도 부동산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자주 타주 바뀌는 거. 자주 타주로 바뀌는 4가지예요. 첫째, 이거 별표 쳐놓으라 그랬어요. 이 지문이 자주 타주 이거 물으면 반드시 이 지문이 섞여야 돼 있어요. 이 지문이. 자,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 매도인의 점, 부동산 상관없이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내가 시골 농사 짓는 사람인데 서울서 땅을 팔았어. 그래서 잔금을 받았어. 잔금 받았는데 어떤 연유로 이 사람이 땅 내놓으라는 얘기는 안 해? 땅은 팔은 거 없지만 잔금 받으니 계속 내 전매해서 농사 졌어. 한 20몇 년 지났는데 그 매수인 후손이 나타났어. 우리 아버지께서 20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랐대. 봤더니 매매대금을 완납했던 증명서도 있고 다 계약서 나왔으니까 땅을 달래요. 젊은이 들어는 보셨는가? 뭐 취득시효. 20년 지났어. 20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매도인이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비록 매수인한테 매매 목적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20년 지났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취득시효할 수는 없다. 바뀐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에 점유는 이제 자주가 아니라 타주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 경매 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농협돈 썼다가 우리 땅 전답 1000평 저당 잡혔다가 돈 못 갚아 경매 당했어. 경락된 건 아는데 경락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토지 명들 요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락된 이후에 그냥 20년 지나도록 농사 져먹었지. 그때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이고 경매는 뭐 하잖아도 경락 완납 시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소유가 넘어간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평택 지원에 무슨 경매를 갔다 오더니 만세를 부르시고 돌아가셨대. 갑자기 심장마비로. 뭔지 몰랐는데 경락되고 완납했던 증명서 나온 거야. 이자라도 땅을 달라는 거야. 들어는 보셨는가? 20년. 돼, 안 돼요? 안 돼요. 경락이 완납된 후에 경매 당한 사람이 경락자한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했더라도 이제는 뭐다? 타주다. 타주기 때문에 권리 성질이 20년 아니라 100년 지나도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매매계약이, 이건 좀 어려워요, 아직은. 해제를 안 배우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이 매수인의 점유는 이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해제 배우면요.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 앞에 등기가 났어. 등기 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한다. 해제를 해버렸어요. 원인대 매매 해제하면 그 등기까지도 영향 미쳐서 등기도 해제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판례는 당연복귀설이거든요. 해제하면 떨어진 순간 매수인 앞에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매도인한테 자동으로 돌아온 거야. 해제한 게 21년 전이야. 21년 만에 와서 해제는 했는데 등기를 정리 안 했네. 이제라도 등기 정리해주고 부동산 명대달라. 들어는 보셨는가? 20년 지났어. 안 돼요. 매수인이 매매지 일단 지합 등이 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래 매수인들 매도인의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하지 않고 계속 점했더라도 이제는 타주기 때문에 해제된 후에 매수인 점은 타주기 때문에 20년, 100년 지나도 취득시효 될 수 없다. 바뀌는 네 번째. 잘 봐보세요. 어떤 토지에 점유자가 있고, 이거 어려운 판례예요. 점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야. 자, 점유자가 있고 이 토지에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를 우리가 본권자라고 불러. 본권자. 내 의리야. 어느 날 여기 동네에서 뭐 농사 짓는데 비나와서 두동 짓고 농사 짓고 있어. 측량했더니 이 토지의 전부가 일부가 갑의 토지가 아니라 얘 땅이 밝혀진 거야. 야, 네가 비나 짓고 그 쓴 것 중에서 비나 반동에 해당되는 거야. 굳이 말하면 한 300번 해당되는 게 측량하고 내 땅이 밝혀진 거야. 그럼 얘가 뭘 알아요? 소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해 돌려달라. 반환 청구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야. 뭐 벌써 20년 지났고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와서 달라면 추니 뭐 등등. 땅 달라는 얘기만 하면 도끼부터 해요. 도끼부터. 어느 날 또 LPG 가스통을 들고 왔어요. 2판 4판이래 그냥. 응? 말로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 소송해야죠. 소송.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가 소송 제기했는지 잘 봐봐야 돼요. 본권자가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성 제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점유자가 얘가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대법원과 피청 판결이 났어.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돌려줘라. 패소했어요. 돌려줘라. 소송이 1년 6개월 만에 끝났어. 본건재적인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해버리면 얘는 인정 소 제기 시부터 소장이 들어온 날부터 소원 제기 언제 된 거야? 1년 6개월 전이잖아. 맨 처음 소송이 들어온 날부터 인정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본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보면요. 이 점유자들한테는 이 5가지를 추정해줘요. 그 전까지는. 점유자들은 다른 걸 추정하는 거야. 점유자들은 자주점유로, 공연한 점유로, 평온한 점유로, 선의 점유로, 계속된 점유로 추정해줘요.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점유자들이. 그런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점유자는 다 추정해줘. 무슨 분쟁이 벌어지면 점유자 자주점유물, 공연한 점유물, 평온한 점유물, 선의 점유물, 계속 점유 입증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추정해줘. 하지만 점유자에게 뭘 추정하지 않냐?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아요. 무과실만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점유자들은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어떤 물건 토지를 점유했다면 점유자들한테는 자주, 공연, 평온, 선의, 개속은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돼? 얘가 입증해야 돼. 얘 악의점입니다. 얘 은비한 점입니다. 얘 타주입니다. 얘가 입증해야 돼.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점유자가 뭐는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요. 무과실 스스로 입증해야 돼, 얘가.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얘가 소송이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선의로 추정되고 있는 거야. 이게 선의 추정한다는 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시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인 동안에는 사용료, 지료, 땅값 낼 필요 없어.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는 일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과시 수취권이다. 사용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패소로 끝나버리면 언제부터 이 점유자는 악의로 본다? 패소한 날이 아니라 소 제기한 날부터 1년 6개월 전으로 들어서 악의로 보기 때문에 이 땅 사용료 1년 6개월치는 내야 되는 거야. 악이 되는 시점부터는 뭐가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어. 과실 수취권이 없다는 얘기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용을 낼 필요 없는 거야. 선의적인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보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패소해서 그 전까지는 자주로 추정되는 거야. 자주로 추정되다가 드디어 패소해버리면 점유자가 패소해버리면 패소한 날로부터 이제 자주가 아니라 이제는 타주 점유로 본다. 그러면 본건재생의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점유자가 악에 되는 시점 언제? 악에 되는 시점은 소제기 시부터. 이 다음에 과실수취권 때문에 얘 설명할 거야. 타주가 되는 시점은요. 소제기 시가 아니라 패소한 날로부터 타주기 때문에. 패소 판결 났는데 또다시 20년이 지나도록 안 돌려주고 있는 거야. 그렇더라도 취소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점유자가 패소 판결 났어. 패소 판결 났는데도 안 돌려줘. 그러다가 그냥 원고가 그냥 사망했어. 20년 지나도 그 후손이 나타나 달려달라는 거야. 20년 지났어. 취득시효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패소 판결 난 날부터는 점유했더라도 이제는 타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0년 지나도 취득시효는 안 된다. 이 4가지는 자주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잘 나오는 지문이요. 모의고사를 보던 기출지문을 보면 4가지 경우 여기 다 있어요. 물론 이 다음에 가면 더 어려운 것도 할 거야. 그렇지만 여기까지 4가지 바뀌는 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넘기면 232쪽에 판례들 많아요. 2번에 보면 타주의 자주로 바뀌는 거 있죠? 2번. 그거는 밑에까지 X표 쭉 치세요. 안 나와. 모의고사용이야. 모의고사용. 모의고사 나올 수 있어.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출지문에. 이건 지워버리시고 자주 타주로 바뀌는 건 자주 나와. 이건 안 나와요. X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판례 보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판례에서 다음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판례 중요해요. 이거. 이거 체크할 거야. 자주점유 인정. 자주점유 인정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취득시장에서 소유권 얻을 수 있다. 이건 자주로 보고 있대. 자주로 판례가.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이해 안 돼. 어려운 문장들이야. 그런데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객관식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한쪽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타주가 아닌 건 다 자주라 보면 돼.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는 타주다. 자, 오른쪽 보세요. 2번 봐보세요. 2번 거기에 별표 치세요. 2번. 2번에다 이렇게 별표 치세요. 페이지 233쪽 여기요. 2번에 보면 자주점유를 부정한 판례. 그럼 옆에 가로 열고 자주점을 부정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야? 가로 열고 뭐라 쓸 거예요? 다음 같은 경우는 판례가 일반적으로 타주다. 타주기 때문에 20년 아니라 100년을 점유했더라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보세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2번 지문 다 같은 지문이야.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자, 1번 지문 2단 3번 2번 보면요. 이 문장 중에 점유자가 무엇을 알면서 점유하여 뭘 알았다. 알고 점유했다. 범용 쓰면요. 악이 점유.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알면서. 우리 과선하는데 응? 여보 우리 땅 옆에 얕은 임야가 있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안 나타나네. 동네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뭐 6.25 동란 전까지는 뭐 시제 지내러 왔는데 6.25 동란 다 월북을 했는지 다 죽었는지 오도가도 안 한지 60년 70년 됐다는 거야. 그냥 요만큼 개간합시다. 내 땅에 남의 땅 알면서 개간하여 악의 선이에요. 악이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단 점유하여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하여튼 문장 중에 뭐 알았다 뻔히 알면서 악이 무단 불법 이 단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다 뭐다? 판례가 다 타주예요. 이렇게 점유한 거는 몇 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취득시 안 되는 거야. 다 되면 뭐 그냥 여보 아무 땅이나 밀어 일단 개간해. 20년만 버텨. 20년만 취득시효야. 다 취득시효지. 그러면 취득시효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생각보다 사정할 때 취득시효 20년 추상에 소유권 얻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응? 악이 무단 불법은 취득될 수가 없어요. 꼭 이번에 보세요. 처분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들어갔죠? 알면서. 그 다음에 3번 질문 참 중요하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남의 땅에 산소를 쓴 사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야. 타주기 때문에 남의 땅에 산소 설치해서 20년 지나서 취득 인정되더라도 얻는 것은 사용권이지 소유권을 못 얻는 거야. 자주점유자들만이 소유권 얻는 거야. 타주점유자들은 취득시 인정되더라도 사용권만 얻는 거야. 사용권만. 소유권 못 얻어요. 타주예요. 그 다음에 또 4번 봐보세요. 이거 잘 나온 질문들이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 내가 공유 중 3분의 1 갖고 있어. 어떤 토지에 2,000평대 토지인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내 집은 3분의 1 가졌는데 전부를 내가 점유했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예요.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20년 점유했더라도 다른 공유 지분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그 다음에 거기 6번이요. 6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어쩌고저쩌고 뭘 알면서 무단 점유하여 이런 단어 들어가는 순간 다 뭐다? 타주다. 7번 동그라미.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타주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땅이 있어.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 아닌데 이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어구에 있는 땅 200평을 늘 이렇게 사용해 왔어. 수십 년간.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야. 등기부상은 다른 사람이 거기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면 아니 왜 내가 왜 사용하느냐.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쟤도 써도 되지 뭐. 아무 말도 안 해. 자기가 수십 년 사용한 땅을 다른 사람이 거기다 비난치고 사는데 아무 항의도 안 하고 내비두고 있어. 이건 타주야. 그래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할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소유자라면 취하지 아니할 행동을 취하는 것을 소유자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건 그런 사유로 20년 지나도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죠. 명의신탁에 의해서 명의수탁자한테 등기 내놨어. 명의수탁자가 농사 져먹고 있어 지금. 야 땅은 내 땅이지만 네 명의로 등기해놓고 네가 농사 져먹어.
명의당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십 년간 점유했더라도 명의수탁자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시효 추정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상당 별거 다 들어와. 저기 옛날에 논 2,000평이 사실은 70년, 80년대 우리 아버지가 돈을 내서 산 건데 명의는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지금 30년째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2가마씩 보내줍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이, 그 사촌이죠. 아, 취득시효자면 어떡합니까? 이미 3, 40년 지났는데. 그런 상담 들으면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배웠어요? 대원 판례가. 명의신탁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십 년 점했더라도 자주다, 타주다. 타주기 때문에 명의수탁자, 신탁자에게 취득 신청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 괜한 걱정이야. 이해되시죠? 자, 우리 어머니의 걱정.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의 걱정. 최근에 우리 옆집에 이렇게 있는데 땅이 우리 땅이야. 근데 수십 년부터 그분이 집 지고 살아요. 시골 그렇기도 하잖아. 뭐 예전에는 뭐 대신 그 우리 땅 그 집 지고 사는 대신 뭐 1년에 몇 번씩 와서 일해주고 품앗이를 해주는 거지. 그게 차임이야. 차임은 돈이 아니어도 쌀이 아니어도 대가 받은 차임이야. 근데 요즘 뭐 일할 일 없잖아요. 한 7, 8년 전부터는 뭐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아요. 요즘 노인네들가 너무 똑똑해. 어딜 다녀왔고요? 노인대학. 이 노인대학 다니시면 거기 오는 강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절대 돈 물려주면 찬밥됩니다. 다 쓰세요. 들어갈 때까지 맨날 그 얘기해. 약간 부담스러워. 다 그 얘기해. 그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 봐. 취득시효 얘기를 들었나 봐. 응? 저기 남의 땅도 20년 사용하면 소유권 뺏기는 거야. 소유권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생각난 거야. 우리 옆집이 우리 땅이지만 수십 년간 직접 살고 있잖아. 내가 갖다 얘기하는 거 내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네. 그분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남의 땅도 그 20년 이상 사용하고 점유하면 땅 뺏긴대더라. 그러니까 아범이 좀 알아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 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점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잖아. 쌀아가면서 냈잖아. 일해줬잖아. 품삯 냈잖아. 점유를 언제? 시작할 때. 몇십 년 전에. 그 임대차로 시작한 거야. 그러면 타주기 때문에 100년 지나도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 어머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내가 또 얘기를 해. 그게 아니래. 그게 내가 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착각하는 거야. 내가 무슨 선생이야? 얘 뭐 선생이야? 나보다 그분을 더 신뢰해 지금.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취직자 되려면 소유의 자주점유로, 공연한 점유로, 편한 점유로, 그리고 계속적인 점유를 갖춰야 되는데 이미 수십 년 점을 시작할 때 그 점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타주기 때문에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타주기 때문에 취직 안 되는 겁니다.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얘 어머니 그냥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만 하는 거야. 걱정되시는 거야. 자꾸 나만 쳐다보면 그 땅 쳐다보고 나 쳐다봐. 불안하셔. 땅 뺏길까 봐. 잘 모르니까. 어쨌든 타주다. 요거 말고도 하나 더 볼 거예요. 이 자tat 한 번에 좀 해놓으셔야 돼. 이건 무슨 논리가 아니야. 내가 똥을 친 거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물론 어디 있는데 필기하세요. 그 밑에 233쪽 밑에 백지가 있어. 233쪽 밑에 백지가 있어. 거기다 뭘 적을 거예요. 이미 적었나요? 233쪽 밑에 백지가 있어. 뭘 적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자주나 타주 물었을 때 제일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부동산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할게요. 그냥. 부동산 매수인의 점이에요. 그럼 매매해서 매수인 대금 치렀어. 대금 치르고 매도한테 인도 받았어. 명도 받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매수인이 점유했다면 일단 매수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지. 매수의 점유가 자주가 아니라면 매매가 아니지. 언젠가 돌려줘야지 하면서 매매 잔금 치러? 소유자가 있으니까 매매지. 일단 매매 목적물을 매수 인도받아 매수인 하는 점유는 일단 자주야. 그랬는데 한 6개월 좀 지났어. 인도받은 후 점유했는데 한 6개월 후에 한
매매에서 인도받은 한 6개월쯤 지난 것 같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매매 계약이 6개월 전 매매한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판명났어요. 반사질서, 폭리행위 또는 뭐 통정의 표시 막 이런 거야. 6개월 뒤에 6개월 전에 매매한 그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주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또는 6개월 전에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인도받은 후에 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놈이 남의 거 팔아먹은 거 남의 거 지 것도 아니야. 남의 걸 팔아먹은 거야, 나한테. 근데 인도받았지. 6개월 뒤에 이게 판명나서 매도인이 권한이 없는 게 밝혀졌어. 매매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이제는 자주의 타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계속 자주다. 그렇지만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나버리면 20년 지나버리면 취득시 요청할 수 있어요. 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돼. 매매 계약 당시에 문제되면 되는데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인도받은 후에 나중에 6개월 뒤, 1년 뒤 이 매매가 무효 밝혀지거나 이놈이 브로커네 브로커. 남의 팔아먹었어. 이거를 20년 만에 밝혀졌어. 밝혀지더라도 관계없어. 계속 뭐다? 자주다. 따라서 인도받아서 점유한 후에 몇 년 지났다면 20년 지났다면 취득시효 되는 거야. 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계속 자주야. 그런데 부동산 매매하는 처음부터 매매가 맺는 처음부터 6개월 전에 매매 처음부터 이 부동산 매매가 무효임을 이 매수인이 잘 알면서 싸게 매수했어. 또는 처음부터 매도인에게 이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해서 인도받아 처음부터. 이건 자주의 타주예요. 이거는 타주야. 그러면 매매는 처음부터 이게 알았느냐? 매매가 인도받은 후에 나중에 알게 됐느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 점이 꼭 섞이게 돼 있어. 그래서 매매는 처음부터 이 매매 무효 알면서 매수해. 알면서 매수. 아기. 매도에는 처음 없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 매수해요. 이렇게 한 매수는 인도받아도 타주지만 일단 인도받은 후에 나중에 후에 이 매매가 설령 무효됐더라도 설령 후에 매도인에게 권합당이 밝혀졌더라도 자주가 타주 바뀌는 거 아니다. 이거는. 후에 문제됐느냐? 처음부터 문제됐느냐? 구분하셔야죠? 요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현관펜 거놓고 익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거의 자주 타주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오늘은 다 못하고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들어갈 거예요. 회복자 여기부터 수업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